언니 유정 영화 이제 제작하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나오셨고요.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 유정이라는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한 정혜일이라고 합니다. 아, 감독님이셨구나. 배우인 줄 알았어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 유정에서 유정을 연기한 박예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타이틀롤. 저는 기정 역할을 맡은 이하은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언니 유정이라는 영화는요, 일단 이 두 배우님들과 함께 유정이랑 기정이가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데, 이제 기정이가 학교에서 영아유기 사건에 휩싸이게 되면서 유정이 진실을 찾아 헤매며 기정과 유정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는. 감독님이 직접 글을 쓰신 거잖아요. 네, 제가 썼어요. 어떻게 해서 고등학생 여자아이의 어쨌든 임신과 출산 그리고 영아 유기까지 이어지는 사건 어떻게 해서 그 글을 쓰실 수 있었을까요? 저희 누나가 조카를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뭐 에피소드 같은 일들이 저희 가족에게 조금 있었는데 되게 건강하게 잘 조카가 태어나고 더 화목해지고 가족 관계가 좀 변화되는 이야기를 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이하은 배우님 그 이전에도 이제 모범영사에서도 네. 학생 역할을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또 학생 역할을 네. 하셨잖아요. 그 본인 학생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20대에 연기를 하면서 학생 역할 많이 하면 좋죠. 네. 근데 이 정도 얼굴이 안 되면. 학생할 만하지. 내 네, 얼굴 정도. 그래도 많이 지금 누릴 수 있을 때 네. 마음껏 누리고. 감독님 그러면은 두 배우분들을 캐스팅하는 과정이 어떠셨는지 좀. 그 시나리오를 쓸 때도 단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박예영 배우님이랑은 계속 같이 작업을 했었어가지고 이번이 세 작품째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나리오를 언니 유정이랑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가 이걸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네. 박예영 배우님이랑 해봤으면 좋겠다. 쓸 때 되게 많이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쓰는 단계에서부터 네. 또 도움을 주고 받으셨군요. 그 자막 올라갈 때 보니까 안 그래도 윤색에 박예영 이름이 있길래 진짜요? 배우님이 윤색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일 인물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죠. 추측상. 맞습니다. 그래서 윤색자. 정식으로 윤색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타이틀로 도움을 주고 받으셨군요. 윤색자. 그렇게 올려주셔서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비용은 안 주고 이름만. 농담. 또 그래. 근데 인사 3팀의 캡슐 커피 네네. 그리고 더더더 하고 지금 이거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처음에 찍으실 때부터 했을 때랑 입지가 좀 바뀌신 건 맞잖아요. 뭔가 어떤 배우님의 입지가 아, 예전에 야 내가 예전에 그 배우가 아니야. 내가 예전에 예영이가 아니야.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너무 그러면 윤색홀? 저는 너무 예전에 그 사람이고 사실 윤색을 해야겠다 해서 전혀 그런 마음은 없었고요. 시나리오를 보내주셨을 때도 당연히 내가 해야지라는 마음이 그때도 없었어요. 혹시나 다른 상황으로 이런 말이 좀 이상한가? 다른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배우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걸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초반에도 했었어요. 완곡한 거절? 이제 그만 같이 하고 싶은데. 아니. 왜냐면 제가 찍을지 말지도 모르는데 이제 시나리오 읽어달라고 막 이러니까 그냥 뭐라고 배우한테 그냥 뭐라고 해. 괜찮아 부담하지 마. 그냥 보기만 해. 소재가 또 누군가는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 그쵸. 맞아요. 네. 이런 이야기를 다루게 되면 감독님이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 같은 것을 잃지 않으려면 되게 섬세하게 쌓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 얘기를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이 한 줄은 좀 위험하지 않나요? 이 말은 어때요? 하면서 얘기를 주시고 물어보시고 저도 막 말씀드리고 이렇게 되면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근데 그거를 근데 또 감독님이나 작가님이 그거를 또 되게 완강하게 선을 그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은 굉장히 열어놓고 아예 네. 정말 적극적으로 상의를 맞아요.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은 게 감독님은 되게 고집불통일 때도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런 면이 있어야 하잖아요. 감독도 그쵸, 배우도. 그쵸.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구성이라던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명확한데 네. 그것까지 다다르기까지의 과정을 얘기를 나누게 되다 보니까 대사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감정선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윤색에 올라간 거지 같이 뭔가 각 잡고 글을 쓰거나 그런 결은 아니에요. 이하은 배우님 캐스팅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영 씨랑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동생 두 분을 찾았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오디션도 막 몇십 명 오. 되는 분들 보기도 해보고 막 미팅도 해보고 막 하는데도 정말 어떤 분과 함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무실에서 어느 날 이제 피디님이 이렇게 어저께 자기가 그때 모범 형사를 보셨었나? 그죠? 봤는데 이 배우님 어때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집에 가서 그날 밤에 드라마 보고 그리고 나오셨던 단편 영화들 플랫폼 얘기해도 되죠? 네네. 왓챠 이런 데 많이 있으셔가지고 왓챠 많이 계시군요. 네. 그래서 다 찾아보고 밤새 막 보고 나서 아침에 이제 사무실 가자마자 만나보고 싶어요 라고 하고 근데 만났는데 그 전에 다른 배우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다행이죠. 근데 이하은 배우님 입장에서는 또 누구시라고요? 무슨 영화요? 그럴 때 힘들죠. 감독님이 잘 못 알아듣는. 그러실 수도 있었죠.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기정 역할로 대본을 읽게 먼저 됐었어요. 미팅을 네. 하기 전에. 네. 그랬을 때, 그 조사실에서 기정과 언니가 하는 대화 장면들을 보고서, 현장에서 저 장면을 꼭 느껴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들이 먼저 막 들어온 다음에 이제 감독님을 미팅을 하게 됐었어요. 네. 그리고 확인하고 이제 네. 잘 쓰나? 아니, 네. 왜요? 잠깐만요. 괜찮으신 거죠? 네. 저희 약간 컨셉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으시고 뭐 오시고.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받으신 상 이름이 CGV 네,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하는 대표. 최고의 영화관, 맞습니다. 최고의 멀티플렉스. 그렇죠. CGV가 없다면 최고. 우리나라 영화계는 전 CGV밖에 안 가요. 맞습니다. 저 그래서 뭐 요즘에 두부도 제일제당 것만 사 먹고 있고 저 만두도 비비고만 사 먹고 있고 패밀리 레스토랑 빕스만 가고 올리브영만 가고 CJ 만세, CJ 왕국이죠 대한민국은. 네, 하여튼, 저 이제 CJ 출신이라 CJ 예능에 이따가 나와서 하여튼, 네, 할인 카드가 응원해 정말 주셔서 저희가 대학생 때 친구였다는 것도 CJ 대학생 무슨 마케팅 프로그램 네네. 그런 거에서 만났던 만났던 사이거든요 저희가. 하은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마들 했던 캐릭터들 보면 좀 네. 생각보다 막 네, 감정의 감정의 기복이 너무 큰 네, 역할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빈이나 뭐 이런 거랑 좀 다르게 네. 다크홀이나 뭐 모범형사 네. 때 극단적인 상황, 네, 뭐 극단적이라면 극단적이지만 있을 네, 수 있는 일들이니까 네. 좀 캐릭터 잡고 연기하고 이럴 때 전작들에 비해서 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기정이는 오히려 극 중에서 감정의 기복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막 보여주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지점들을 더 생각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감정 표현이 또 서툴기도 하고 기정이가 기정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포인트는 그러면 기정에게 있다기보다는 그 이야기에 조금 더 이 마음이 갔었던 것 같아요. 조사실에서 서로의 속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않은 자매가 이렇게 책상을 하나 두고서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 상황들을 현장에서도 느껴보고 싶다. 그 박예영 배우님 그 전작들을 보면은 이제 뭐 갯마을 차차차에서도 그 왕작가님으로 굉장히 어쨌든 간에 에너지 있고 굉장히 밝은 안나에서도 굉장히 어쨌든 간에 에너지 넘치고 네.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역할을 하셨고 뭐 기자님. 동상공은 조금 뭐 결은 다르긴 했지만 그 임시완 씨와 같이 했던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 도성을 사서 네, 맞아요. 네. 거기서도 에너지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전혀 정반대 에너지잖아요. 저희 언니 유정에서는. 그럼 박예영 배우님은 그 드라마 혹은 영화 작품 하실 때 그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본인이만의 뭐 방법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실지. 특별할 건 없이 느껴지실 수도 그냥 있을 것 편집할 같은데. 재미없으면 다 편집하죠. 저희가 길게 안 해서 감독님이
원하시는 톤이 뭔지를 좀 먼저 파악을 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 작품 안에서 무얼 하면은 도움이 되고 이 캐릭터가 살아 숨쉴 수 있을까에 접근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쌓아갈 것들이 있으면 쌓아가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여성 노동자 말하자면 네. 기자도 했고 네, 맞아요. 전문직 도서관 사서도 했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어비스 때 간호사하고 어떻게 하시는 그 거예요? 영원 수성공 때 허민영 간호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허간호사님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또 간호사 네, 맞아요. 뭔가 현업에 계시는 전문직의 전문직 거를 되게 맞아요. 잘 진짜 있는 뺑반이라는 사람 영화에서 뺑반에서 구급대원으로 구급대원 나오는데, 맞아요. 마지막에 감동했어요. 레카 기사들에게 할 때 네. 전문직을 진짜 많이 하게 됐는데 힘들지 않아요? 더 다른 배역보다도? 뭔가 제가 꼭 알아야 되는 지점이 있으면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은 꼭 말씀을 해달라고 연출부에도 부탁을 하는 편인데 직업만 있을 뿐 이야기는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혼 수성공에서 간호사 역할을 했을 때도 괴롭힘을 당하는 간호사로 나와서 결국 그 생을 혼자 스스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스포. 네, 괜찮아요. 다시 보면 돼요. 이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딴 데서 한거 봤습니다. 괜찮아요. 당황하면 버릇이 저는- 예를 들어 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날짜를 맞춰야 되고 너무 대사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저희가 그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헉, 너무 센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지는데 간호사분들한테 너무 생활 속에 일상적인 일상 이야기. 속 대화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녹여지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하은 배우님은 뭐 학교 선생님들을 대할 때 혹은 언니를 대할 때랑 또 친구 희진이를 대할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이제 네. 보이더라고요. 네. 두 연기 상황이 본인한테 어떻게 다르셨는지. 일단 희진이랑 기정이가 제일 친한 친구이고 유이랑 제일 친한 친구이고 희진이를 만날 때만이라도 해방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 언니랑은 그러니까 제 마음과 같지 않은 말들을 많이 내뱉게 되는 상황들이 많고 괜히 더 못되게 말을 하기도 하고 언니가 생각이 안 났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경찰서에서는 감정 표현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친구다 보니까 애써 괜찮은 척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DNA 검사하실 때도 눈빛이 되게 묘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박영 배우님은 사실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들이 많았는데 특히 자는 모습이 너무 맛깔나게 언제 자는 씬들이 소파에- 많아서 그걸 또 다 좀 잘 살려내신 거잖아요. 의도하고. 유정이가 사실 이제 밤에 휴가를 내라고 하는데 결국 휴가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일을 해야 되고 낮에는 이제 동생의 상황을 막 고군분투하면서 다녀야 된다는 걸 생각했을 때 그럼 얘는 도대체 잠은 언제 자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에서 잠이라는 것도 키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뭐 전철, 버스. 근데 저희가 또 촬영할 때 전철도 또 독립영화 되게 아니 허가 받았어요. 자는 분들이 중에서 도둑질을 워낙 많이 하셔서 대사들이 감독님 굉장히 섬세하더라고요. 보면서는 저는 이거 여자 작가님, 여자 감독님이 쓰신 것 같다. 이거 되게 섬세하다.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그 글을 쓰실 수 있었던. 섬세하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여튼 네,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하다 이제 안 될 때 저는 배우님들한테 되게 많이 의지를 하고요. 일단 저 열심히 쓰잖아요. 밤새 막 쓰고 이제 리딩 해보시죠 하면은 뭐 자꾸 지우세요 이렇게. 왜 그러셨어요? 네, 농담이고 아유. 농담이고. 네, 그냥 부탁을 드려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해서 대사를 쓴 거라서 좀 더 좋으신 게 있는지 떠올려 달라. 그게 이제 섬세하시니까 또 윤색하신 분들. 왜냐면은 MBTI는 I로 시작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 취재를 넘어서 스토킹의 영역에 아니 소름 돋는 이해를 돕고자 이해를 하고자. 이 영화를 어떤 점을 생각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영화는 극장에서 보면은 좀 확실히 좀 새로운 의미를 찾으실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데 진짜 알고 있는 게 맞나? 그냥 그 정도의 작은 생각 정도를 좀 깨우칠 수 있는. 언니 유정은 큰 사건이 하나가 터진 건데 그걸 되게 다양한 사회적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각기 다른 물음표를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답을 내려고도 해보시고 정답은 없으니까요, 사실. 조금만 더 바람이 있다면 진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이 영화를 보고서 어떤 순간을 후회한다거나 어떤 순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한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좀 위로가 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서 개인적으로는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 기정이라는 개인 자체를 존중해주고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던 것 같은데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니 유정이 언제 개봉하는지 언니 유정은 12월 4일에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진짜 3번을 다시 봤거든요. 되게 흔한 얘기긴 한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인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저는 진짜 이 영화가 3번째 볼 때 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요새 이제 쇼츠가 유행하면서 이렇게 흩날리는 콘텐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3번째 보면서 이거는 되게 흩날리는 콘텐츠가 아니라 되게 단단한 콘텐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영화관에서 꼭 관객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3번쯤 보면 안 보였던 부분이 보인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단적으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환자들 봐주시고 이런 장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처음 볼 때는 그냥 영화에 그냥 시작하기 위한 장면이다라고 그냥 직업을 설명하는 장면이구나 하고 지나갔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서부터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 환자에 대한 이야기와.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뭐야 내가 처음에 아무 몰입하지 못하고 봤었다 지나갔던 장면이 시작부터 설정해놓은 장면이시구나. 너무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너무 근데 좋았습니다. 그 영화제 다니면서도 그렇고 많이 듣는 이야기가 볼 때마다 좋은 장면이 계속 달라지기도 하고 네.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관객분들이 뭐 재탕, 3탄까지는 어렵더라도 극장에서 한 번만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언니 유정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영화 유정이 잘 되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